조합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6일입니다. 오후 4시 30분입니다. 며칠 전에 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의 중심 인물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의 변호인이 된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달라면서 이른바 적폐수사만큼만 해달라 는 요구를 했는데, 오늘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부장 주진우 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외에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직무유기는 이 김태우 수사관이 올린 비리 첩보를 묵살했다는 것이고, 직권남용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 자주 적용되지만은 이게 실형이 잘 나오지 않는 죄목인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과거 정권의 중심 인물들을 직권남용으로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남용이 앞으로는 상당히 이 정치적 수사에 많이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직권남용. 석동현 변호사는 또 이 사건은 한 군데서 몰아서 해야 된다. 수원지검에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특별한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어쨌든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과 우연의 일치는 모르지만은 검찰이 그야말로 오랜만에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처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석동현 변호사의 위치인데, 이분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으로 일할 때 변론의 논리의 핵심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이라는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하는데, 기무사는 사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찰이라는 용어가 뭐냐 하고 따지고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찰이 법적 용어가 아니다. 사찰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정의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석동현 변호사가 내어놓은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불법적 방법으로 정보 수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개인의 사생활 등에 대하여 미행을 한다든지, 망원, 어떤 사람을
배치를 해가지고 관찰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적극적인 탐문 채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이 정도가 돼야 이게 사찰로 봐야 되지 통상적인 정보 수집은 사찰로 볼 수가 없다. 또 세월호 유족은 기무사가 당연히 정보 수집해야 할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단순 민간인이 아니고 군의 병력이 투입된 세월호 수습 작전에서 민간인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투입된 군 부대를 따라간 기무부대가 당연히 세월호 유족의 동향을 정보 파악할 의무가 있었다.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은 유족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은 국가 이익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습책이 나오도록 하는 정보 수집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이라는 용어는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쉬운 것이다. 사찰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되어들었고 이게 영장 실질 검사하는 판사한테 영향을 줘서 판사도 기각을 했습니다. 영장 기각을 했는데 이재수 전 사령관은 그 며칠 뒤에 투신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기무사가 최선의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뒤 지나가지고 이걸 사찰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반박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정군주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다. 구시대적, 불법적, 일탈, 구시대적, 불법적, 일탈, 있을 수 없는 사중 강조입니다. 아직도 수사가 착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미 사찰이 불법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선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무리한 수사가 따랐을 것은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사찰 의혹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사찰이라고 해버렸어요. 사찰이라고. 그런데 요사이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청와대에서 자신들이 한 게 민간인 사찰이 자신들이 한 이 자신들이라는 것은 이 김태우 씨가 폭로한 대로 이 감찰반에서 청와대 감찰반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몇 사람들을 조사한 것이 결코 사찰일 수가 없다. 사찰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변론하면서 주장하는 게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우리가 한 것이 사찰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정보 수집을 사찰이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건 사찰이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문재인 대통령은 사찰이 아닌 걸 사찰이라고 했다는 그런 혐의가 더욱 짙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살려고 변명하면 할수록 문재인 대통령을 더 올가매는 왜 사찰이라고 선동을 했느냐 식으로 올가매는 논리 구조가 지금 형성되었습니다. 아주 참 희한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일보에 따르면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의하면은 청와대는 최근 언론에 자신들의 활동은 민간인 사찰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1998년 7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다룬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이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단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을 민간인 사찰로 정의를 했습니다.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인데, 이 주장을 똑같이 한 사람이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상대로 정보 수집을 한 것은 사찰에도 해당되지 않고 이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미행, 망원, 활용, 단문 채집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지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약점 잡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찰했다고 하느냐? 사찰 안 했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과 청와대의 주장이 일치되고 말았습니다. 일치된. 그런데 청와대가 그 주장을 하면 할수록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 안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찰이 아닌 것을 사찰이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특감반을 보호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이것은 상권 분립을 위반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과 수사에 관여를 하는 거니까요. 재판과 수사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유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있을 수 없는 불법적 일탈입니다. 구시대죠. 이렇게 강조했고 이게 수사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기무사 전 사령관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의 배경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사찰이란 말이 돌고 돌아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올가매는 일종의 올감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칼자루를 잡았던 청와대가 이제는 칼날을 잡게 되었고 석동현 변호사가 칼자루를 잡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2007월 27일 정군지휘관 회의에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았죠.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정보 수집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헌법 제5조에 의해서 국군이 반드시 해야 할 통상적 업무였다. 이런 걸 가지고 계엄령을 빙자해가지고 뭐 쿠데타를 음모했다든지 세월호 유족들을 괴롭혔다든지 하고 하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토의 방어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세월호 유족 관련 정보 수집과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은 통상적인 임무 수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치 보복에 이용해가지고 하려다가 보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한 방향으로 지시하게 되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가 않았습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뭐 정권을 잡는다든지 촛불을 진압한다든지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세월호 유족 사찰 사건은 이재수 전 사령관의 투신으로 이어졌고 비로소 국민들이 그동안에 사찰이라는 말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여론이 확산되던 차에 사찰은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네 하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제 청와대가 갈 것을 잡게 되었다. 귀추가 참 주목됩니다. 세상 일은 돌고 돕니다. 대통령은 절대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예단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좋은 교훈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사 재판 과정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미리 유죄를 선고할 법적,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